핵심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특히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걸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정말 공론화시킬 때냐 아니면 참아야 될 때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참으라고 한 거죠. 사법부 비난하지 마라.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트럼프 한 30건 유죄 판결 받았어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과자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유죄 판결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했어요.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는 판사다. 사법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요. 사실 그게 트럼프의 철학이거든요. 트럼프의 행동 강령에 첫째 무조건 공격하라, 둘째 혐의를 인정하지 마라, 셋째 재판에 졌어도 졌다고 인정하지 마라. 이게 트럼프 행동 강령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기는 무죄인데 법원이 편향된 판결로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내렸대. 편향된 관점으로. 여론은 아니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말이 맞다고 그러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미국의 사법체제의 근간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적인 사법체제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다 대통령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조국이에요. 제가 볼 때 억울해요. 본인도 억울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어요.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2심에서 다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가 잘못이 없으면 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우리가 보통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심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 2심 판사는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근데 한국의 사법 판사들이 우리가 버릇을 너무 나쁘게 들여왔어요. 끝까지 자기가 진짜 무죄라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가중처벌해요. 무죄인데도 거짓말로 반성문을 내면 봐줘요. 감경정량을 해요. 이런 문화를 사법문을 만들어 왔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로서 확실하게 유무죄 판단을 시민들한테 넘기고 판사에게 형량만 판결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억울하니까 2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심에서 또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존중하나요? 1심도 존중한다고 했는데 2심은 존중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존중한다고 밖에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도,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남몰래 텔레그램으로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나 누구한테 청탁을 받았거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판사한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거래를 했는지 부탁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일단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법원에 믿보이지 않으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잡게 돼버려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차라리 나았다. 대처 방안이. 그 인간은 유죄가 확실한데도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법원을 비난했잖아요. 그럼 법원을 비난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이 법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들을 찾게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봐도 제일 억울한 조국 같은 사람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법원이 해괴망측한 판단들을 계속 내린다면 나가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피켓 들고 있을까요? 좀 심각한 문제죠. 이제 법조 엘리트들이 일종의 특정한 계층적 지향성을 갖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또 그 지향성에 입각한 정치적 전망을 공유하게 되고 그 정치적 전망에 따라서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든 좀 개혁적인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대표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지니게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권을 박탈할 수가 있어요. 피선거권을. 우린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민의에 따르는 정치인데 법치주의는 이제 법에 따르는 정치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의사에 따르는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민주주의가 우선이냐 법치주의가 우선이냐 늘 그렇지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민주주의 위에 올라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좀 비공개 좀 토론으로 진행이 돼서 기자들한테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 개헌으로 해서 사법부와 이제 검찰의 권한들을 좀 조정을 하고 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또는 사법부가 어떻게든 간에 민주적 관심이죠. 관심을 눈치 써야 되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현재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 암담하죠.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아주 축소시켜서 무슨 사법부 비난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참 한국 언론이 이해관계가 좀 기득권층하고 다 있기 때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많이 낮아서 굉장히 유명한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그런 신문이었는데도 그런 기사를 내는 걸 보고서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